네, 생약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할 거는 식물 성분의 생합성 부분인데요. 이 식물 성분의 생합성 부분에서 2차 대사 경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5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일단 주요한 게 4가지인데 하나는 짝산 말로산 경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키미산 경로, 그 다음에 3번은 메바로산 경로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소플레노이드 경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미노산 경로. 자, 근데 1번, 2번의 특징은 방향족 화합물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메바로산 경로는 테르펜류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미노산 경로는 알칼로이드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5번 플라보노이드와 관련해서 복합 경로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2차 대사 경로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1번 짝산 말로산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짝산 말로산 경로의 특징은 장세 지방산 그리고 장세 아세틸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물질에 폴리케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들어내는 게 안트라키논, 지안트론 이런 게 있고요.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1번 이 짝산 말로산 경로를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이 처음에 어떠한 물질로 시작되고 어떠한 물질을 거치며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는지를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것은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름 정도로만 외워두시고 그 이름을 연결시켜서 어떤 것이 처음에 첫 물질이고 그 다음에 중간 물질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다, 이렇게 모식도 정도로만 그릴 수 있을 정도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 코에이와 말로닐 코에이로 시작돼서 폴리케티드를 거치고 이것이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되면 안스론이 되고, 안스론이 2개가 만나면 디안스론이 되고, 디안스론 안에는 세노사이드류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안스론이 산화되면은 안스라키논이 된다. 자, 이렇게 이런 경로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안스라키논도 있었고 안스론도 있었고 디안스론도 있었죠. 자, 이게 안스라키논인데, 자, 안스라키논에는 어떠한 화물이 있고, 안스론에는 어떠한 화물이 있고, 디안스론에 아까 세노사이드가 있었죠. 자, 이런 게 있다 외우시고요. 화물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떠한 과에 속하는지 어떠한 과에 속하는지.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거에 속하는지, 그리고 세노사이드류가 주어지면 이거는 타텍과고 마메과고 얘는 센나에 속하고 다이오에 속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화합물 이름, 어디에 속하는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키미산 경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시키미산 경로. 자, 얘는 이렇게 시키미산 경로를 겹쳐서 페닐 프로파노이드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페닐 시키미산 경로로 만들어지는 이 페닐 프로파노이드 종류 3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3가지가 있어요. 자, 얘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유 있었죠. 정유에서도 나오는 생약과 화합물인데요. 이 성분의 이름과 성분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과에 속하는지, 그리고 생약명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계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유의 주성분으로서 이런 신라믹 알데히드가 있다. 근데 이 계피는 크스노키과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시키미산 경로로 만들어지는 페닐 프로파노이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키미산 경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얘는 리그난 유도체예요. 리그난. 자, 시키미산 경로인데 이 포도필러톡신은
리그난 유도체인데 얘를 통해서 에토포사이드라는 항악성 종양약, 그러니까 항암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미산 경로인데 그 중에 리그난 유도체인 포도필록토신을 통해서 에토포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얘는 항악성 종양약으로 쓰인다. 그리고 포도필록토신의 특징, 이 포도필름이고 학명 무엇이고, 이렇게 이 정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구조도 글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보고 아, 이거는 포도필록톡신이야, 아, 이거는 에토포사이드야,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복합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 뭐냐면 시키미산 경로와 짝산 말로산 경로의 복합 경로로 만들어지는 플라보노이드의 합성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도 알아두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물질은 짝산 말로산 경로 유래 물질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시키미산 경로 유래 물질이에요. 얘네 둘이 만나서 찰콘이라는 물질을 거쳐서 복합 경로를 통해서 이 플라보노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플라보노이드가 만들어지는지 서술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도 그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인데요. 이 바이칼레인이라는 것이 있고, 암레사녹스, 게니스테인, 그다음에 이프리플라본,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조들을 보고 각각이 예를 들어서 이 구조가 나왔다. 그러면 이 구조는 이프리플라본이야 라는 정도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설명들 있죠. 이 설명들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은 3번 이소플레노이드 경로죠. 다른 말로 하면 메바론산 경로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르펜류가 만들어져요. 테르펜류에는 모노테르펜, 시스키테르펜, 그 다음에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자, 이건데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 이 합성 경로를 아셔야 돼요. 합성 경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구조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정도만 쓰시고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렇게 서술을 할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 첫 물질과 중간 물질, 결과 물질, 그러니까 모두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물질은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세틸코에이 2개와 하나가 만나서 아세토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이게 쭉 거쳐서 메바로닐 피로포스페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소펜테닐 PP라는 IPP를 거쳐서 얘가 5타인데 DMA PP라는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IPP가 하나 추가가 돼서 GPP가 됩니다. 이 GPP는 모노테르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GPP가 GPP가 IPP를 만나서 FPP가 되고, 그 다음에 FPP는 세스키테르펜이 되거나, 아니면 FPP가 2개 연결이 돼서, 2개 연결될 때는 테일 투 테일입니다. 그러니까 꼬리하고 꼬리가 만나서 2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테일 투 테일 결합을 해서 스쿠알렌이 되고, 이 스쿠알렌은 다시 트리테르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자,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FPP에서 IPP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GGPP가 되고, 이 GGPP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일 투 테일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카로테노이드, 또는 곱하기 2를 하지 않으면 디테르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탄소의 숫자인데요. 탄소의 숫자. 자, 얘 같은 경우는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IPP는 탄소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DMAPP라고 했죠. 자, 얘도 탄소가 5개. 근데 만약에 이 DMAPP에 IPP가 하나 붙었다, IPP라는 것이 하나 붙었다, 그러면은 GPP는 탄소가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모노테르펜도 탄소가 1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GPP에 자, IPP가 하나 붙으면 탄소가 5개 늘어나서 FPP인
C15개 FPP가 되고 이 C15개 FPP는 세스키테르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C15개.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테일 투 테일 결합을 하면은 곱하기 2가 돼서 스코알레는 탄소가 3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트립테르펜이 돼서 탄소 30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탄소가 18개에서 19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FPP에 IPP가 또 붙게 되면은 탄소가 5개 늘어나서 탄소가 20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대로 가면은 디테르펜이 돼서 탄소 20개, 그다음에 테일 투 테일 결합을 하면은 곱하기 2가 돼서 카로테노이드가 되는데 얘는 탄소가 40개. 그래서 탄소 숫자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모노테르펜이 나왔는데, 모노테르펜은 탄소가 10개였죠. 그래서 10개짜리 모노테르펜, 대표적인 모노테르펜 3개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맨솔, 캄포, 얘는 좀 오타가 있는데, 얘는 자, 파이오니 플로린이라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노테르펜은 일단 탄소가 10개고 그 화합물이 3개가 있는데 어떠한 화합물이 있는지 자 외우셔야 됩니다. 구조도 구조를 보고 어떤 화합물인지 아셔야 되고, 이 화합물이 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생약은 무엇이고 이 생약이 속한 과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생약이 어떤 부위가 쓰이는지 약용 부위도 다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자, 이 부분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분말 생약은 부영제를 첨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크말과 부신말 이외에는 부영제를 첨가하면 안 된다. 자,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에키스 함량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에테르 에키스에서 이 토우가라시와 토우가라시말, 자, 얘네는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9번, 여기 9번에서 자, 이런 훈증제 얘기가 나오죠. 훈증제 얘기. 그래서 이 훈증제는 아마 단답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훈증제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정도는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아까 하던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자,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변형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이렇게 나오죠. 자, 얘네들을 보시고 변형 모노테르펜에는 뭐가 있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세스키테르펜에 뭐가 있구나. 그 세스키테르펜은 아까 탄소가 15개랬죠. 15개. 그 다음에 디테르펜은 탄소가 20개입니다. 자, 그래서 세스키테르펜은 탄소가 15개인데 어떠한 화합물들이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 구축약으로 쓰이는구나. 얘네는 생강과 뭐 어떤 이런 후박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고 정유 성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세 가지는 그 나오는 빈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오사이드, 아코니틴, 파클리탁셀은 지테르펜인 탄소 20개에 속하는 화합물이고 각각이 어떠한 활용도로 쓰이는지, 얘네는 대체감미료, 그 다음에 얘는 항각성 종약약, 그 다음에 어떠한 과에 속하고 생약명은 무엇이고 학명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여기 보면은 자, 사포닌이 나오죠. 자, 사포닌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포닌 내용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내용만 간추린다면, 사포닌은
트리테르페노이드, 스테로이드에 올리고당이 배당체로 결합한 것이고 이 사포닌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 작용을 가지고 그리고 계면활성 작용이 있다 보니까 기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혈 작용을 합니다. 어독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포닌은 대표적인 효능 효과가 거담 작용입니다. 거담 작용, 추가로 진해, 그다음에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 자, 이렇게 줄친 거 정도만 외우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포닌을 확인하는 확인 시험이 있는데요. 확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포 시험,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리버만 버샤드 반응입니다. 리버만 버샤드 반응. 그래서 이 사포닌을 확인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포 시험이고 하나는 리버만 버샤드 반응이다. 리버만 버샤드의 반응은 무수초산과 황산을 가하면 젓갈색으로 변한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심배당체. 강심배당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강심배당체도 제가 줄친 거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강심배당체는 디기톡신, 디곡신, 일본어로는 디기탈리스, K지기탈리스 등에 함유되어 있는 강심배당체. 자, 비당부가 스테로이드 골격인데 비당부의 구조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부의 구조는 2,6-디옥시 슈가, 디기톡소스. 자, 이건데 얘는 켈러킬란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올리고당 구조의 그 2,6-디옥시 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디기톡소스라는 화합물인데 보면은 2번하고 6번에 산소가 없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니까 디옥시 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친 거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미노산 경로. 자, 아미노산 경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자, 알칼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로였어요. 아미노산 경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칼로이드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자, 이 알칼로이드의 특징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알칼로이드의 특징을 짚어드리자면, 자, 알칼로이드는 자, 질소 화합물로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총칭입니다. 강력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고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화합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알칼로이드의 대표적인 골격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구조를 보고 얘네는 뭐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이러한 구조는 트로판, 이소키놀린, 벤질 이소키놀린, 키놀린, 인돌, 그 다음에 얘네는 보시고, 자, 키놀린은 그 질소가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이소키놀린은 질소가 한 칸 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돌은 우리가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던 피롤하고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죠. 얘가 피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얘는 인돌.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벤질 이소키놀린에서는 자, 얘가 벤질인데 벤질에 이소키놀린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벤질 이소키놀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생긴 거는 트로판이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이 아미노산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합성 경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성 경로는 당연히 어떤 출발 물질, 중간 물질, 결과 물질 모두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별표 친 거 있죠. 알칼로이드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의 확인 시험이 있어요. 확인 시험. 그다음에 알칼로이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시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미노산 경로에서 알칼로이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세 가지. 이 세 가지 알칼로이드에 대한 경로 각각 다 아셔야 되고, 특징들 각각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미노산 경로에서 첫 번째 알칼로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방족 아미노산 경로예요. 우리가 지금 아미노산 경로에서 첫 번째인 지방족 아미노산 경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족 아미노산 경로는 뭐냐? 오르니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트로판 알칼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물질, 결과, 아까 제가 다 암기하라고 했죠.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자, 경로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오르니틴이 출발 물질이죠. 그 다음에 중간 물질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구나 아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골격을 보니까 트로판이 있죠. 이렇게 아까 배웠던 트로판이 있으니까 얘는 트로판 알칼로이드를 생성하는 합성 경로이구나 라는 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 물질, 중간 물질, 결과, 이것이 어떠한 경로인지까지 다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로판 알칼로이드를 만드는 반응인데요. 이 트로판 알칼로이드의 확인 시험이 따로 있어요. 이따가 또 배울 텐데, 자, 이 트로판 알칼로이드를 확인하는 시험은 프리만 계량 비탈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만약에 트로판 알칼로이드가 있다면 적자색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시험까지 암기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로판을 이용한 의약품의 이해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트로판 골격이 있는 의약품 중에는 이렇게 아트로핀이 있고 스코폴라민이 있고 코카인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다 트로판 골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은 부교감, 신경 차단 작용을 하고, 생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거에 속하는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카인은 국소 마취약인데 얘는 코카노키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옆에 나오는 영어 학명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방향족 아미노산 경로. 아까는 지방족이었는데요, 이번엔 방향족이에요.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산 경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첫 번째 방향족 아미노산 경로이고, 얘는 출발 물질이 티로신입니다. 티로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뭘 만들어내냐? 이소키놀린 알칼로이드, 벤질 이소키놀린 알칼로이드입니다. 자, 결과도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도 당연히 외워야겠죠. 티로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코리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R-레티큘린, 그 다음에 S-레티큘린으로 나눠져서 R-레티큘린은 몰핀, 파파베린, 코데인, 노스카핀을 만들어낸다. 근데 얘네들은 캐시과에 속한다. 캐시이고, 생약은 캐시이고 캐시과에 속한다. 학명은 이렇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구조도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코데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노스카핀과 파파베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레티큘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베르베린인데요. 자, 베르베린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 어떠한 이 베르베린의 내용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네 가지 물질, 얘는 아편 알칼로이드예요. 아편
알칼로이드, 아편 알칼로이드인데요. 자, 얘네들은 보시다시피 자, 제가 조금 필기를 해주자면, 자, R-레티큘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몰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데인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림에서 보시면 S-레티큘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파파베린이 있고, 그 다음에 노스카핀이 있죠. 그 다음에 베르베린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몰핀과 코데인, 자, 얘는 아편 알칼로이드이면서 마약성입니다. 마약성. 그 다음에 이 S-레티큘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파파베린과 노스카핀, 자, 얘네는 비마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 알칼로이드는 몰핀, 코데인, 파파베린, 노스카핀을 의미하는 건데, 얘네들 중에서 몰핀과 코데인은 마약성이고 파파베린과 노스카핀은 비마약성이구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적 아미노산의 두 번째, 자, 얘는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인돌 알칼로이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이소키놀린 알칼로이드, 벤질 이소키놀린 알칼로이드라고 했죠. 잘 보면 구조를 보면은, 자, 이 구조를 잘 보면은 얘가 벤질 이소키놀린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면은 벤질 이소키놀린 구조를 갖고 있죠. 얘도.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트립토판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돌 알칼로이드와 키놀린 알칼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구조부터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자, 얘가 인돌 형태죠. 그래서 인돌 알칼로이드. 자, 얘도 인돌이 붙어 있습니다. 인돌 알칼로이드. 그 다음에 얘도 인돌 붙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퀴놀린이죠. 퀴놀린 골격 붙어 있고, 얘도 퀴놀린 골격 붙어 있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물질들은 인돌 골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퀴놀린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 물질인 트립토판을 이용해서 이 얼고타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얼고메트린입니다. 얼고메트린. 얼고메트린. 자, 얘는 자궁 수축약으로 쓰이고요.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런 로거닌, 세코로거닌, 트립타민, 그다음에 스트릭토시딘, 이런 물질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인돌 골격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퀴놀린 골격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화합물의 이름과 어떠한 약으로 쓰이는지, 얘는 항부정맥 약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레스퍼린은 뭐 고혈압 약,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퀴닌 같은 경우는 항말라리아 약, 퀴니딘은 항부정맥 약,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과에 속하는지, 어떤 과인지, 그 화합물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명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죠.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돌 골격을 갖고 있는 인돌 알칼로이드와 키놀린 골격을 갖고 있는 키놀린 알칼로이드가 만들어지는 방향적 아미노산 경로를 보고 있는데, 자, 인돌 골격이 만들어지는
인돌 골격이 만들어진 이 인돌 알칼로이드의 또 확인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인돌 알칼로이드의 확인 시험이 있는데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인돌 알칼로이드하고 염화철 3 시액 하고 반응을 하면은 청색이 됩니다. 자,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를리히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돌 알칼로이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에이를리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돌 알칼로이드에 염화철 3시액을 넣으면 청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놀리 골격에 대한 확인 시험도 따로 있는데요. 얘는 자, 살레이오킨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키놀리 골격을 갖고 있는 확인 시험은 살레이오킨 반응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자, 얘도 잘 보면은 퀴놀린이죠. 얘도 퀴놀린이고, 그래서 퀴놀린 골격을 갖고 있는 이 캄프도더시네라는 화합물이 이것을 변형시키면 이리노테칸이 되는데, 이리노테칸은 항악성 종양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캄프도더시네의 내용도 다 암기를 하시고요. 구조 보고 어떤 화합물인지 아셔야 되고, 이게 어떤 과에 속하고 생약명은 무엇이고 어떤 약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퀴놀린 알칼로이드라는 것도 구조를 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각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경로에 대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가지고 어떻게 확인 시험을 하는지, 확인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 알칼로이드가 나오네요. 자, 알칼로이드의 특징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알칼로이드는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성 화합물로서 강한 생리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켄도르프 시약에 의해서 등황색의 침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는 중화적정에 의해서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 외우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칼로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퀴놀린 알칼로이드가 있었죠. 퀴놀린 알칼로이드. 아까 배웠지만 퀴놀린 알칼로이드는 살레이오킨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무엇이냐? 브롬하고 암모니아 시액을 이용해서 녹색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인돌 알칼로이드를 확인하는 확인 시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를리히 반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 시약은 4메틸 아미노 벤조알데히드 염화철 3시액. 자, 이게 사용이 되고요. 시액 이름 외우시기 바랍니다. 4메틸 아미노 벤조알데히드 염화철 3시액을 이용해서 청색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시험. 이게 인돌 알칼로이드의 확인 시험입니다. 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자, 트로판 알칼로이드가 있죠. 트로판 알칼로이드를 확인하는 시험. 얘는 프리만 계량 피탈리 반응. 그래서 이러한 시약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적자색을 나타내면 확인이 끝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외우시기. 각 확인 시험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있는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사포닌이 나오네요. 사포닌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사포닌의 특징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트리테르펜과 스테로이드의 배당체이고 계면 활성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포성이 있고 용혈작용을 하고 어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포닌은 주로 거담작용을 하죠. 거담작용.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포시험, 하나는 리버만 버샤드 반응인데요. 이 리버만 버샤드 반응은 무수 초산에
무수초산에 황산을 넣어서 이 경계면이 젓갈색이 되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줄친 것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플라보노이드가 나오죠. 플라보노이드. 자, 플라보노이드에 화기 시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마그네슘과 염산을 이용한 마그네슘 염산 반응인데요. 마그네슘 염산 반응은 뭐냐? 수소에 의한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얘가 적자색을 띠는지 보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 에탄올성. 에탄올성 염화체 이철 시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아르카리 반응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페놀라토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고, 자, 이것이 만들어지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를 확인하는 시험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첫 번째는 마그네슘 염산 반응, 두 번째는 에탄올성 염화체 이철 시약을 이용한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르카리인데 얘는 페놀라토를 생성하고 노란색을 띈다. 자, 이렇게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생약에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19페이지까지 강의를 완료를 했고요. 다음 20페이지부터는 식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식물에 대한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